2,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기감이 되는 고전이 있습니다. 부족한 낭독회에서도 여러 번 이 고전에 대해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오늘의 작품은 바로 공자의 논어입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족한 낭독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논어를 다시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논어는 레디 투 다이브 출판사에서 출간한 초형 논어라는 책입니다. 논어는 단순한 고전이 아닌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는 고전입니다. 공자의 지혜를 통해 인간 본성에 대해 배우고 현대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훈들을 얻으며 나아가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준비한 초형 논어라는 책은 저자 야스토미 아유무가 논어의 명구절을 엮어서 독자들이 보다 쉽게 논어를 접할 수 있도록 현대에도 유효한 가르침만 골라 엮은 책인데요. 원문 그대로를 실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해석을 적절하게 섞다 보니 편안하게 논어를 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책 나눔을 진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상외로 반응이 너무 좋아서 놀라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론 이런 이벤트를 많이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책 나눔을 한다고 해서 저한테 따라오는 광고비 같은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고 또 댓글 안 달아주시는 분들까지 발자취를 남겨주시니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제가 낭독회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이벤트나 여러 가지 기획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내 쌍으로라도 많이 만나 뵙고 소통하는 장을 열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댓글을 달아주시는 20분께 오늘 낭독회 초형 논어라는 책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 매 낭독회마다 한 번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잊지 마시고 지금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소론이 참 길었죠. 오늘 공자의 지혜를 통해 다가오는 내년을 잘 준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초형 논어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배우는 일은 위험한 행위다.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자신의 감각을 팔아넘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을 익히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무디고 낡은 감각 대신 단정하고 상쾌한 감각이 생겨난다. 자신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에 겁먹지 않고 배운 것을 완전히 체득하겠다고 마음을 열면 어느 때 문득 진짜 이해가 일어나 배우는 일이 내 것으로 느껴지고 새로운 감각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진다. 이것이 바로 익히는 것이다. 기꺼이 묵은 감각을 버리고 기쁘게 신선한 감각을 받아들이는 경지에 오르니 진정 기쁘지 아니한가. 부모와 형제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부모와 형제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르게 된다. 그렇게 부모, 형제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부모와 형제에 대해 억지 부리는 일 없이, 꺼리는 일 없이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말할 수 있다. 부모와 형제에게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나아가서도 위 사람을 향해 자신의 생각을 억지 부리는 일 없이 신뢰되는 일도 없이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람은 적다. 매일 3번씩 반성한다. 매일 자신을 돌이켜 3가지를 하고 있는지 반성한다. 첫째,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에 나 자신을 속이고 있지 않은가. 둘째, 친구의 기분을 맞추자고 마음이 없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셋째, 충분히 알지 못하고 몸에 익히지 않은 것을 너무 가볍게 나의 주장인 것처럼 아랫사람에게 전하지 않았는가. 솔직한 사람에게 의지하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치밀함이 있으되 솔직한 인간에게 의지하라. 그렇게 한다면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를 배우는 일이야말로 예. 공자가 노나라의 시조 주공을 모시는 대묘에 들어갔다. 예의 대가로 여겨지는 공자가 왔기 때문에 을의 관계자는 긴장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공자는 묘에 이르자 예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기는커녕 거기에 행해지는 을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질문하고 가르침을 받으면 감사하며 또 질문하는 일을 되풀이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말했다. 저 햇병아리 공무원이 예를 안다고 누가 말했는가? 대묘에 오니 하나하나 질문을 해대고 있지 않나? 분명 예라고는 알지 못하는 게야. 이 말을 전해 들은 공자는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조금 뒤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무엇을 탐구하는 일이 바로 예인 것이라네. 도가 없는 부나 지위는 누구나 부자나 지위 높은 사람을 부러워한다. 그러나 도를 얻지 못한 채 부나 지위를 얻는 것은 위험하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도를 얻기 위해선 그 자리에 멈춰 그 지위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성공을 희생하지 않으면 도를 얻기 어렵다. 가난하고 지위가 낮은 것은 누구나 싫어한다. 그러나 만일 나에게 도가 없다면 가난하고 지위가 낮은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누구라도 도를 얻기 위해선 잘 나가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도를 얻는다면 스스로 그 상태에서 벗어나 잘 나가게 될 수 있다. 나는 본 적이 없다. 나는 인을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인이 없는 사람은 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인을 찾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을 좋아하는 일 역시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불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본 적이 있다. 불인을 미워하는 일은 인을 행하는 일과 같다. 그러니 불인을 미워하면 불인이 몸에 붙는 것을 피할 수 있다. 하루라도 온 힘을 다해 인을 얻으려 했던 사람이 있을까? 해보았지만 힘이 모자랐다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역사 속 어딘가, 이 세상 어딘가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는 본 적이 없다. 엄연히 좋을 필요는 없다. 어떤 이가 공자의 제자를 평가했다. 중궁은 인자하긴 하지만
언변이 좋지 못한 것이 아쉽구나. 이를 듣고 공자가 말하였다. 왜 언변이 뛰어나야만 한다는 것인가? 이만 앞세워 남을 상대하면 빈번하게 미움만 받을 뿐인데. 중궁이 인자한지는 알지 못하나 반드시 언변이 좋을 필요는 없다. 남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말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을 것이니 내가 싫은 일을 남에게 맡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자가 말했다. 남이 어떻게 느끼는가는 그대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 그것을 느끼겠다고 들면 그대의 감각을 남에게 넘기는 것이 되고 만다. 진은 어디에 있는가? 공자가 제자인 안영과 자로에게 말했다. 각자의 질을 말해보지 않겠는가? 자로가 말했다. 저는 마차, 말, 모피 외투를 친구에게 빌려주었는데 그것이 상하더라도 끙끙대지 않는 그런 관대한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안연이 말했다. 착한 일을 하고도 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수고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에 자로가 공자의 질을 묻자 공자가 답했다. 노인에게는 마음을 편안히 갖게 하고 친구와는 서로 신뢰하며 젊은이에겐 우러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구나. 잘 배운 사람이란 애공이 물었다. 당신의 제자 가운데 누가 잘 배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공자가 답하였다. 안회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잘 배웠지요. 그는 누군가에게서 부당한 취급을 당하면 그것을 당사자를 향해 확실히 말하고 약한 자에게 무턱대고 화풀이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허물을 범하면 반드시 고치고 두 번 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그는 불행히도 단명하여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의로 잘 배운 사람이 있다는 말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만들지 말라. 공자의 제자 염구가 말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도를 기쁜 마음으로 따르고 싶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저의 힘이 미치지 못할 뿐입니다. 이에 공자가 말하였다. 만일 정말 힘이 미치지 못한 것이라면 너는 도중에 그만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아직 그만두지 않았으므로 스스로 그렇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야. 자만하지 않는 것의 가치. 너나라의 대부 맹지반은 자만하지 않는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군대가 싸움에 져 달아나는 순간에 가장 어려운 정군을 맡았다. 전세를 뒤집고 드디어 성문에 이르렀을 때 그가 말에 채찍을 치며 말하였다. 내가 정군을 맡으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다. 말이 나아가지 않아 어쩔 수가 없었지. 살아있는 것은 행운일 뿐. 사람은 혼에 어떤 왜곡도 없는 지계 상태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상식 등에 따라 오염되어 자신을 잃어버리고 만다. 자신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거나 누군가에게 빠져들지 않고 평온무수하게 살아있다면 그것은 운 좋게 험악한 사태를 벗어난 것일 뿐이다. 즐기자. 알고 있다보다는 좋아한다가 더 높은 경지이다. 좋아한다보다는 즐긴다가 더 높은 경지이다. 말을 소홀히 하지 말라. 모르는 자들은 의뢰를 위한 술잔을 함부로 찻잔으로 바꿔 벌컥벌컥 들이킨다. 의뢰를 핑계로 취하고 싶은 것이라면 그렇게도 좋다. 그러나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찻잔을 찻잔이라 부르지 않고 잔이라 부르는 것이다. 저것이 어디가 잔인가? 저것이 어디가 잔이란 말인가? 인과 성.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만약 백성에게 널리 혜택을 베풀고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인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가 답하였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인 정도가 아니라 성일세. 옛날 성제라 읽혔는 요순마주, 그것이 좀채 가능하지 않아 고민했으니 말. 즐거움이란 간소한 식사를 하고서 물을 마시고 팔을 베개 삼아 잔다. 즐거움은 그 안에 있다. 자신이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부화질을 얻는 것은 뜬구름처럼 덧없는 일이다. 공자는 어떤 사람인가? 초나라의 관리가 공자의 제자 자로에게 공자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자로는 어떻게 답할지를 몰라 우물쭈물했다. 그것을 듣고서 공자가 말하였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지 못하였는가? 발분하면 먹는 것조차 있고 뭔가에 열중하면 고민스러운 일조차 있고 늙음이 닥쳐올지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라고. 나 자신을 잃지 않는다. 성인이라면 나는 본 적도 없다. 군자라면 본 적이 있는데 그대가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훌륭하겠다. 선인이라면 나는 본 적도 없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잃지 않는 항자라면 본 적이 있는데 그대가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훌륭할 것이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꾸미고 텅 비어 있으면서 가득 찬 것처럼 꾸미고 공공하게 살고 있으면서 풍족한 것처럼 꾸민다. 그렇게 꾸미기만 하면 필히 자신을 잃게 된다. 안다와 공부의 차이. 안다라는 학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지식을 얻은 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공부를 한다면서 많은 것을 들으러 돌아다니고
그 가운데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해 거기에 따르면 많은 것들을 보며 이것을 기억해 둔다. 다만 이런 공부는 안다는 것보다 낮은 수준일 것이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승자는 말했다. 능력이 뛰어나도 오만하지 않고 재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서도 배우겠다고 물으며 지식이 풍부해도 교만하지 않고 지식이 모자란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배우겠다고 물으며 공적이 있더라도 자랑하지 않고 그런 것이 없는 듯이 행동하며 실력이 있더라도 해프지 않고 힘이 없는 듯이 행동하며 이 때문에 솔직하게 군주의 말에 반하는 의견을 내더라도 형벌을 받지 않는다. 나에게 그런 것이 있었다. 인재를 얻는 것은 어렵다. 태평 성들을 이룬 순임금에겐 5명의 신하가 있었고 그 덕분에 천나를 다스릴 수 있었다. 주나라를 세운 모왕은 나에게 의지되는 장수가 10명이 있다라고 하였다. 공자는 말하였다. 옛말에 인재를 얻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는데 그 말이 맞다. 요선 다음으로 인재가 많았던 무왕에게도 어머니를 제외하면 9신하뿐이었다. 무왕의 아버지 문왕 시절엔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가 없었기에 전하의 3분의 1을 손에 쥘 수 있었지만 그렇더라도 은원조에 곡속해 있었다. 10명의 장수가 적다는 자가 있을지도 모르나 문왕이 지덕을 잘 갖추었기에 그들을 곁에 둘 수 있었던 것이다. 공자가 여러 가지 것에 능한가다. 오나라의 중신이 공자의 제자인 자공에게 물었다. 당신의 선생은 성인이란 평판을 받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찌저리 다방전에 능통하신 겁니까? 이에 자공이 말하였다. 물론 하늘이 내린 성인에 가까운 분이지만 그 위에 다양한 재주가 있으시지요. 공자는 이것을 듣고 말했다. 그는 나라는 존재를 잘 알고 있구나. 나는 어려서 지위가 낮았기에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때문에 지금 많은 것이 가능하도록 되었던 것이다. 이런 나를 보기 삼아 군자는 여러 가지 것이 가능해야 한 존재라고 묻는다면 비리 그것은 아니다. 아니 나를 두고 성인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일 것이야. 모든 행동은 자기 책임. 흙으로 산을 쌓는 일을 생각해보자. 한 산만 더 얹으면 완성일지라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미안이며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흙으로 구덩이를 메우는 일을 생각해보자. 비록 흙을 한 산만 더 퍼다 맞다 할지라도 꾸준히 한다면 결국 완성하게 될 것이며 결국 스스로 완성할 것이다.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성장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고 나도 위험에서 벗어나 있으면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공자의 제자 자로는 이것을 신조로 삼았다. 그러나 공자는 말했다. 그런 방법은 좋다고 말할 수가 없다.
살면서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제자들에 대해 물었다. 자장과 자아 중 누가 더 뛰어납니까? 공자는 답하였다. 자장은 지나치고 자아는 부족하지. 자공은 한 번 더 물었다. 그렇다면 자장 쪽이 뛰어나다는 겁니까? 아닐세.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으니 지나치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과 같은 것이네. 훌륭한 지가 아니어도 좋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장래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물었다. 제자 셋이 각각 정치나 학문에 대한 뜻을 말하였다. 이때 증석이라는 제자에게 공자가 말을 걸었다. 그대는 어떠한가? 저는 세 사람과 같은 훌륭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대의 지를 한번 말해보거라. 증석이 말하였다. 저는 봄이 저물 무렵에 봄옷을 입고 젊은이 대여섯 명과 어린아이 67과 함께 냇가에서 놀고 기우제를 춤추는 언덕까지 산보를 하며 노래하고 돌아오고 싶습니다. 공자가 감탄하며 말하였다. 참 좋구나. 의견에 찬성이야. 인이란 무엇인가? 제자 안현이 공자에게 인에 대해 물었다. 공자는 답하였다. 무의식을 포함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외면하고 싶은 사실까지 받아들여 자신을 바꾼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사람과의 조화에 따라 예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극기 복례라 한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면 인이라 할 수 있겠구나. 군자가 하루라도 극기 복례한다면 천하의 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인의 실현은 스스로만 가능하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야. 안현이 말하였다. 부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얘가 아닌 것은 보아서는 안 된다. 얘가 아닌 것은 들어서는 안 된다. 얘가 아닌 것은 말해서는 안 되고 얘가 아닌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안현이 말했다. 저는 하찮은 인간에 지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제자 중공이 공자에게 인에 대해 물었다. 공자는 답하였다. 문을 나서서 남과 교제할 때 늘 중요한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고 백성을 시켜 공사 같은 걸 할 땐 중요한 제사를 지내듯이 엄숙히 행한다. 비록 명령할 수 있는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나라 안에 원망하는 일이 없고 집 안에 원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중궁이 말하였다. 저는 하찮은 인간에 지나지 않겠지만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신뢰의 중요성. 위나라의 관료이자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정치에 대해 물었다. 공자는 답하였다. 정치란 먹을 거를 풍부하게 하고 군사력을 탄탄하게 하여 백성이 정부를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 도저히 어쩔 수 없어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어떤 것을 택해야 합니까? 그럼 군비를 충분히 하는 걸 단념할 것이야. 또 도저히 어쩔 수 없어 남은 두 가지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그땐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먹을 거리를 충분히 하는 걸 단념한다. 누구나 결국은 죽는다. 그러나 백성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면 사회는 유지될 수가 없어. 신뢰의 부재로 인한 재앙은 먹을 거리의 결핍보다 더 위험하다 말하겠다. 덕과 미혹. 제자 자장이 공자에게 덕을 높이는 일과 미혹에 대해서 물었다. 공자는 이렇게 답하였다. 자기 자신의 마음 한가운데 단단히 세운 충을 실현하고 마음과 말을 일치시킨 신을 지키고 그러므로 인해 스스로 해야만 한다고 느껴지는 일, 곧 의에 따라 행동한다. 이것이 덕을 높이는 일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오래 살았으면 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빨리 죽었으면 하는 것이 인정이다. 그러나 인간은 왕왕 머리가 혼란스럽게 되어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미워하고 있는지 헷갈리고 만다. 그 사람이 살았으면 싶다 생각하는데 금방 또 죽었으면 싶다 생각하기도 한다. 이를 미혹이라 하는 것이다. 정치는 이름을 바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제자 자로가 물었다. 위기에 빠진 위나라의 군주가 선생님을 고문으로 모시고 정치를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디부터 손을 대시겠습니까? 공자는 답하였다. 이름을 바로하는 것부터라네. 선생님은 정말 멀리 돌아가시는군요. 그렇다면 이름을 바로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이 위기에 빠진 위나라를 당장 구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가 답하였다. 자로야, 그리 난폭하게 말아선 안 된다네. 군자는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일엔 말을 삼가해야 한다네. 이름이 바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사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일도 잘 풀리지 않게 되는 것이야.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사람들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어긋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말과 행동에 믿음이 실리지 않고 하찮아진다. 이런 상태에선 모두가 자기 몸과 안위를 돌볼 뿐 진정한 말을 입에 올리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 나쁜 일을 저지르고 누가 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바른 척하는 자가 바른 사람처럼 보이고 형벌이 정당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형벌이 정당성을 잃으면 백성은 자신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된다. 또한 불안감에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모르고 헤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군자는 사물마다 각각에 어울리는 이름을 주고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그 말을 입에 올려야만 한다.
군자는 이름을 바로 하는 이 과정에 조금의 가감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정직한 사람. 초나라 정치가 섭공이 공자에게 말했다. 우리 마을에 매우 정직한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양을 훔친 걸 본 아들이 아버지의 잘못을 관아에 고발하였지요. 공자가 말하였다. 우리 마을과는 좀 다르군요. 우리 마을에 사는 정직한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감춰주고 아들은 또 아버지의 잘못을 감춰주더군요. 저는 이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야말로 정직이라 생각합니다. 중용에 유념하다. 중용의 도를 아는 사람과 함께 이를 도모하고 싶다. 중용의 도를 아는 사람은 천우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과 극단적으로 신중한 사람, 양쪽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선우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에게 너무나 정직하여 자기의 감각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 신중한 사람은 작은 일에 깊게 신경을 쓰는 나머지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는다. 중용의 도를 아는 이는 이 둘 사이 균형이 된다. 군자를 섬기는 방법, 소인을 섬기는 방법. 군자를 섬기기는 쉽지만 군자를 기쁘게 하긴 어렵다. 왜냐하면 군자는 자기를 섬기는 자가 자기의 도를 내보이며 성장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다. 군자는 그 사람의 재능과 기량을 면밀히 살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람을 쓴다. 소인을 섬기긴 귀찮지만 소인을 기쁘게 하기는 간단하다. 왜냐면 소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선 도와 관계없이 겉모양만으로 얼버무려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소인은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만 사람을 쓴다. 유익한 법과 유해한 법. 세상엔 유익한 벗이 세 종류, 유해한 벗이 세 종류가 있다. 솔직한 친구, 도리를 아는 친구, 박식한 친구는 유익하다. 달콤한 말을 걸어오는 친구, 착한 사람이지만 겁이 많은 친구, 수다스러운 친구는 유해하다. 유익한 즐거움과 유해한 즐거움. 세상엔 유익한 즐거움이 세 종류, 유해한 즐거움이 세 종류가 있다. 예의나 음악을 즐기는 것, 남의 뛰어난 점을 말하는 것, 현명한 친구를 많이 가진 것은 유익한 즐거움이다. 제멋대로 소란을 피우는 것, 게으르게 노는 것, 과음을 즐기는 것은 유해한 즐거움이다. 아홉 가지 중요한 일. 군자는 아홉 가지 중요한 일을 늘 생각한다. 무엇을 보면서는 그 속까지 명확하게 이해한다. 무엇을 들으면서는 그 본질을 생각한다. 표정은 온화하게 한다. 용모는 단정하고 공손하도록 신경 쓴다. 말을 할 때 마음에서 우러난 것만 한다. 남을 섬길 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다.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진실을 묻는다.
분노를 터뜨릴 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생길 해악을 먼저 생각한다. 이익을 얻을 기회가 있으면 그 일의 의미를 먼저 생각한다.